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무엇일까요?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하는데요.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 수단을 말하고요. 직불전자지급 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 간의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공통점은 결제 과정이 같다라는 건데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상품이고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사가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며칠 뒤 고객의 서명이 있는 카드 전표가 매입되면 가맹점에게 0.5%에서 1.68%의 수수료를 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결제 과정과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는 신용 공여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신용 공여가 없어 승인 즉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일일이 빼간다는 것이 다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에 결제일이 있죠? 무슨 결제일이 있죠? 이렇게 묻는데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의 결제일은 정산 및 거래 내역서 발송 등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더욱이 몇몇 상품은 캐시백 금액을 일일이 환급해 주지 않고 모아뒀다가 결제일에 모아서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월부터 9월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미리 점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환금 비율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일 경우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시죠. 하나,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월에서 9월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미리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제가 되고요. 해당 근로소득자죠. 근로소득자가 1월부터 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 15%에서 30%죠. 일정 비율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미니 300만 원, 총 급여액의 20%, 그리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그리고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그리고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하면 200만 원. 절세액은 소득공제 곱하기 한계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등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인데요. 해당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최저사용금액이죠. 25%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1월부터 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에 가보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조회한 결과 1월부터 9월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920만 원, 총 급여액의 23%, 920만 원이면 A씨는 금년 10월부터 12월 중 총 급여액의 25%, 1000만 원이죠. 25%에 부족한 2%, 8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환급 비율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 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 사용 금액과 최대 공제 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환급 비율을 찾아 사용하신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 총 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 공제 한도액 300만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시죠. 최대 공제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 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 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해당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환급 비율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표로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추가 공제 대상 및 공제율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면요.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중복공제 대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차 구입 비용, 그리고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 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시는 것이요.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 부부와 D 부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C 부부, D 부부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죠. 총 급여에 받고 있고 카드 사용 금액도 2,600만 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 부부는 각각 90만 원씩 부부 합산 18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에 D 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요 28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 부부는 C 부부보다 약 16만 원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에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하나,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 전자지급 수단을 말하는데요. 직불 전자지급 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 간의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쓰려면 아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효과적인 연말 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월부터 9월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미리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환급 비율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일구화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일구화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